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비트코인 종가는 1.3%에 2,300만원에 마감이 됐고요. 장중에 2,320 단기 이평선을 좀 넘어가는 부분이 발생하긴 했는데 그래도 종가상 잘 마감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급락 이후에 처음으로 단기 이평에 올라탔어요. 그쵸? 여기서 이제 붕괴 시점이 발생된 이후에 쭉 내려가다가 이제 오늘 아침 시가로 5일선 회복이 되면서 시장 방향을 조금 바꿔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전에도 얘기했었던 대로 강한 시세를 줄 수 있는 시장이 한번 올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에 얘기했던 게 알트장 올 거냐, 비트장이 한번 올 거냐. 자, 요렇게 순번이 한번 나눠질 것 같은데, 기존에 우리 왜 뭐 비트코인 저항 돌파하고 그 다음에 뭐 추세 넘어가고 뭐 이제 회복이 돼서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비트하고 알트가 강세가 될 수 있는 시점이 2년 만에 다가올 수 있다. 당장 코앞에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거는 이번에 시장이 저렇게 폭락했는데도 지금 다른 쪽 한편의 시장 쪽에서는 굉장히 모양을 잘 만들어줬고 하락이 거의 없이 상승 초입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는 조만간에 알트 아니면 비트코인 장세가 일시적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건데, 전체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비트코인 시장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쭉 빠지다가, 자, 비트코인도 이제 사실상 놓고 보게 되면 요 시점에서 뭔가 방향이 전환이 됐다고 했어요. 그죠? 여기서 전환됐는데 지금도 붕괴 시점이 된 건 없습니다. 붕괴 시점 발생된 거 없어요. 지지선이 깨졌을 뿐 앞전에 넘어간 부분, 저항 돌파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괜찮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현재 위치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전체 시장에 대한 뭐 선물 시장, 비트코인 시장, 뭐 이렇게 전부 다 뭐 도미넌스 시장, 그 다음에 싹 다 해가지고 2년 만에 돌파할 수 있는 강세장이 한번 올 수 있겠다. 그게 지금 바로 눈앞에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체감이 지금 안 될 수는 있는데 빠르면 2, 3일 안에도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 좀 중요하게 봐야 돼요. 다시. 자, 비트코인 이제 분봉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앞전에 이제 두 번의 큰 출렁임이 있었죠. 이렇게. 자, 이번에 충분히 이렇게 빠져줬어요. 그래서 충분히 나는 이 정도면 빠져줬다고 보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방향을 틀기 시작하면서 단기 이평이 회복했고, 그동안에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2년 만에 돌파할 수 있는 강세 시장이 한번 올 수 있다를 포커스를 좀 두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니 지금 뭐 안 좋지 않냐,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나돌고 있어요.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빨리 종전해라, 전쟁 종전에 대한 압박을 좀 하고 있고 좀 푸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지칠 때도 지친 상황인데 계속해서 서로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혹시라도 풀린다 그러면은 시장이 또 호재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 지금 호재거리가 그 이제 외부적인 이슈, 전쟁이 만약에 종료가 된다고 했을 때, 종료 선언을 했을 때 호재가 좀 될 수가 있고, 이번에 2년 만에 돌파할 수 있는 강세 자리가 나왔을 때 코인 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봐야 되는 거는 뭐다? 저평가인데 너무 저평가됐다는 거. 자, 여기에 무게를 둬서 최근에 우리가 과연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하락을 해서 안 좋았는데 이 하락이 진짜 하락일까? 그거를 먼저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방금 얘기했던 요 세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요 포인트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가볼까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간대, 홀딩, 이게 아니고 이유가 있다더라, 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도 보게 되면은 이제 코인들이 많이 빠졌다가 반등 준 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올라온 애들 보게 되면은 현재 이제 거래 대금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래도 시가총액이 좀 높은 애들이 많이 세팅이 돼 있어요.
상단에. 그쵸? 그래서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비트장이 오냐 알트장이 오냐 요거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비트나 알트장 과연 어떤 시장이 주도를 해서 시장을 먼저 땡겨줄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비트가 먼저 갔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는 건데, 굳이 알트가 먼저 가도 상관은 없다예요. 과거에 시장을 상승으로 주도했을 때 끌어준 애가 비트였으니까 먼저 비트코인이 방향을 틀어준 후에 나머지 애들이 동반 강세가 나왔던 부분인데, 그 시점이 한번 나올 수 있겠다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인데 요거를 이제 좀 기간으로 놓고 보니까, 자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서 간다 그래도, 만약 기준치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2년 만에 돌파해서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요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은 조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전에 저항 돌파했지, 전쟁 종료 선언될 수 있죠, 금리 인하하지, 그죠? 그 다음에 요 코인 시장에서 또 2년 만에 돌파 또 된다고 하지, 앞전에 저항 돌파했는데 또 뭔가 넘어간다고 하니까 모든 좋은 시나리오가 잡혔다, 요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직 얘가 못 넘어갔는데 나는 넘어갈 가능성이 95%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게 사실상 비트냐 알트냐 이거를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순번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비트 시장이 먼저 온다면은 시가총액 높은 애들이 먼저 상승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알트가 먼저 간다든지, 만약에 후순위로 알트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알트 코인들은 정리를 하세요. 정리. 올라갔을 때 무조건 팔아라 이게 아니고, 최근 들어서 유의 촉구되는 코인들도 뜨고 있고 유의사항 딱지 붙인 애들도 있고, 우리 요 지금 겉비트 거래소 뿐만이 아니고 타 거래소에서도 붙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이제 보게 되면은 법적인 절차를 만들 거고, 뭔가 이제 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룰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나는 데미지 받을 코인들이 알트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라도 시장이 좋아질 경우에 내가 본전에 못 오더라도, 본전에 못 와도 어느 정도 급등이 됐을 때 좀 팔고 비중이라도 줄여놓자 라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알트 시가총액 5천억 밑에 있는 애들은 가볍게 또는 빠르게 정리를 해서 현금화를 만들고, 지금 당장 손절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2년 만에 돌파할 수 있는 요 구간 자리를 돌파시킨 이후에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온다면, 좋은 쪽으로 변화가 온다고 한다면 그렇게 추가 매수를 하든 아니면은 강세 쪽으로 봐서 알트를 먼저 정리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짜자라는 말씀을 조금 강하게 푸시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일단 투자하면서 뭐 수익 나고 손실 나는 거 좋은데, 상패만큼 유의 투자만큼 압박을 주는 그런 투자를 계속 이어간다고 한다면 오래 버티지 못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상승이 나왔을 때 꼭 처리를 하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보통 급등이 30% 이상 급등 나오면은 못해도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요만큼 빠졌는데 30% 올라봐야 사실 요만큼밖에 안 될 거예요. 일반 코인들은 요만큼? 그럼 요만큼이면은 앞전 여기 2,500짜리 정도에서 결국 정리하라는 거 아니냐 해도 비중은 줄이자. 다 못 팔지라도 비중은 좀 줄여보자, 그렇게 안내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여러가지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시장이 좋아질 만한 근거 아직 살아있네, 남아있다. 자 그런데 반면에서는 제가 이제 좀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들을 많이 찾아보거든요. 긍정적인 건 찾아봐야 뭐 필요 없어요.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걸 찾아보는데, 현재 부정적인 내용들로 해서 찾아볼 수 있는 거는 FTX 관련된 그 거래소 뭐 상장 이제
파산 보호 신청 있죠? 예, 그거를 좀 한 거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 크게 위험한 건 없습니다. 위험한 게 굳이 있다고 한다면 뭐 이제 금리 인상할 때 아직 뭐 몇 차례 더 남았으니까 그거 위험하지 않을까? 그 정도. 그래서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거는 당장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지금 아직도 하락해서 제대로 간 것도 아니지만 좋은 방향이 터질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날짜가 10월 21일 10월 21일이면 한 요정도 되네요, 자리가. 그죠? 여기. 자, 요 시점에 2년 만에 돌파할 수 있는 자리가 될 뻔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살짝 올랐다가 꺾여 버렸어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 다시 코앞에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간격을 보게 되면 사실 이거 지금 돌파한다고 하는데 내가 딱 명시해서 뭐는 돌파다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꽤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게 좀 간격이 좁혀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요만큼 해서 요만큼 됐는데 이렇게 이게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넘어가려고 요런 상태예요,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항 돌파가 잡히게 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방향 전환이 된다. 자, 우리가 단순히 추세 전환이 된다 하고 완전히 틀어진 방향 전환됐다라는 거는 앞으로 우상향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돼요. 비트코인에서는 나는 이렇게 보는 게, 강력하게 볼 수 있는 진짜 무기가 뭐냐 라고 한다면은 앞전에 저항 돌파돼 준 거, 추세 돌파된 거, 이번에 2년 만에 돌파되는 거, 요 두 개가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아직 그걸로 큰 시세를 주진 못했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강해질 거다라고 푸시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요렇게 된다고 했을 때 테더 도미넌스 과연 상단에서 멀쩡히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것도 한번 같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로 요렇게 나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조정받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조정받고 이렇게 간다 그래도 이렇게 가는 게 낫지. 그래서 요 흐름으로 간다고 했을 때 테더 도미넌스 붕괴가 확실히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시장이 강세장이 돼버릴 거다. 갑작스럽게 강세장이 될 거예요. 지금처럼 뭐 흐지부지 급락했다가 뭐 옆으로 좀 조정받고 또 뭐 올라가는 척 하더니 그러다가 이제 뭐 진짜 코앞에 왔잖아요. 예, 그래서 돌파 가능성을 크게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을 지금은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쪽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간다 이게 아니고, 찾아보니까 공부를 해보고 서치를 해보니까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더라.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900에서 3000 갔을 때도 얘기했고, 저번에 6월달에 급락했을 때, 이 9월에 10월 11월에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다 같은 저평가 포지션입니다. 이미 기준치 이하로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에 있어요. 무슨 전략이든 쓸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무슨 전략이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대해서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앞으로 뭐 두세 방 더 빠진다 그래도 얼마나 세겠냐 이거죠. 다음 달에 빅스텝 하는데 빅스텝 얼마나 세겠어요, 하락이 된다 그래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일부 하락은 될 수 있겠지만 앞전과 같은 큰 하락은 없겠다. 큰 하락 나온다고 해도 그거의 한 절반 데미지 되지 않겠어요? 많이 빠져봐요. 그러면 한 2~3%지.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시장을 방어하면서 반대로 공격할 수 있는 포지션이 이미 다 배치가 돼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